용언 활용할 때 활용시켜 보라는 얘기죠. 아나 어를 넣어서 활용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다는 아로, 어는 어로 바뀝니다. 뭐 형태 크게 바뀌는 건 없네요. 그런데 이 원칙에서 벗어난 형태를 옳은 것으로 인정한다. 아나 어를 적었을 때 뭔가 그 원칙에서 벗어난 형태가 있대요. 그럼 여기 넣어보라는 얘기예요. 배, 격, 보, 돼, 하, 달라지는 애, 얘가 달라지죠. 그걸 우리는 표기로 인정했다라는 거. 이게 나중에 얘기하면 불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문법 조금 더 깊게 들어갈 때 그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12번 문제. 하나씩 읽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보고 바로 답 찾으려고 하면 절대 안 보입니다. 자, 24만 보면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거. 그럼 얘가 명사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때는 원형 밝혀줬습니다. 왜? 우리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파생 접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요. 이유를 알고 있고 본뜻에서 멀어졌나요? 아니요. 본뜻에서 멀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깔쭉이, 홀쭉이, 깔쭉하다, 홀쭉하다, 깔쭉거리다, 홀쭉거리다. 가능하네요. 그럼 자, 여기서도 얼룩이라고 아니라 얼룩이로 표현하는 거는 깍두기와 같은 규정이래요. 그럼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될까? 24망에 대한 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밑에 보세요.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으면 명사로 된 것은 원형 밝혀 적지 않습니다. 깍두기가 여기 들어가죠. 그럼 깍두기는 왜 이렇게 들어가냐? 깍둑이라고 하는 소리가 원래 원형일 거고 깍둑하다 또는 깍둑 거리다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쓰나? 아니에요. 그렇게 쓰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깍둑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고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소리대로 썼습니다. 그러면 깍두기가 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얼룩이라는 거는 얼룩하다, 얼룩하다라는 단어가 있나? 얼룩거리다 그런 표현들은 별로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은 적절한 거고요. 자, 오뚜기로 표현하는 거는 깔쭉이를 표현할 때와 같은 규정입니다. 맞아요. 오뚝하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있죠. 오뚝하다. 거기에 명사로 만들어주면은 요 오뚜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브랜드명에 오뚜기라고 하는 오뚜기 3분 카레가 있어요.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써서 그냥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 이름일 뿐 오뚜기 얘랑 전혀 관계 없어요. 어, 맞춤법으로는. 근데 우리가 요 오뚜기의 모습을 그대로 소리대로 적어서 회사 이름 오뚜기 3분 카레로 만든 거죠. 그것도 적절한 거고. 자, 부스러기가 부스럭이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부스럭거리다와 관련이 없다. 왜? 부스럭거리다와 관련이 있다? 부스럭이라는 건 찌끄러기지. 그쵸? 근데 그거는 부스럭거리다의 본뜻이 유지가 되고 있나요? 아니에요. 유지가 되지 않나요. 본뜻 유지되지 않을 때는 소리대로 적어주세요. 소리대로 적으면 될 것 같고. 딱딱우리가 딱딱구리로 표기되는 거는요. 우리라고 하는 거는요. 이가 아닌 또 다른 명사예요. 이가 또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예요. 이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됐습니다. 그때 원형 밝혀졌지 않는다라는 이것 때문에 딱딱구리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뻐꾸기라고 할 때는 뻐꾸기가 아니라 뻐꾸기로 우리가 표현을 한대요. 왜? 동사나 형용사가 파생될 수 있는 어근인가? 뻐꾸, 뻐꾸, 어근. 여기에 하다, 거리다. 이렇게 할 수 있나? 아, 이거 안 되지. 되새길 수 있는 여기가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5번 틀린 부분 찾는 거죠. 3번 문제. 잘못 적용한 거 찾으라고 했고, 오나 오로 끝난 어간입니다. 여기에 이것들을 거울려서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모음 축약이지. 우린 자 모음 축약이라고 하는 의문의 변동을 알고 있네요. 그때는 준대로 적습니다. 아, 요거 좀 신기하다. 그쵸? 원형을 밝혀 적는 게 아니라 모음 축약은 그대로 표기에 반영을 해요. 그래서 노아가 놔로 줄 때는 준대로 적습니다. 이때 히읗만 탈락하고. 자, 왜 뒤에 어나 이것 결합이 돼서 으로 준대로 적습니다.
또 이 뒤에 여가 와서 여로 줄 때는 준대로 적습니다. 이거 다 이 플러스 어가 여로 가는 현상. 이건 다 알고 있죠? 이중모음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왜 플러스 어가 되가 되는 현상, 왜가 되는 현상. 이중모음. 이중모음도 있었고. 그쵸? 자, 그리고 여, 오, 우, 의라고 하는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이에, 왜, 위, 의가 될 때는 준대로 적습니다. 라고 모음 축약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모음 축약도. 자, 그럼 노이어를 노여로 쓰면은 이거 합쳐서 노여로 가는 거 맞는 것 같네요. 근데 이거는 35항 붙임에 따른 것이다. 자, 이것도 봐야 돼. 자, 요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뒤에 35항 붙임에 따른 것이다. 붙임 1에 대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되네요. 노이어를 여로 쓰면은 붙임 1에 따른 것이다. 아닌데 이거 왜 아니에요? 요 얘기잖아요. 저 이어를 여로 쓰는 거는 요걸로 쓰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35항이 잘못 연결됐네. 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설명을 달리 할 거예요. 36항이 맞는지, 35항이 맞는지, 혹은 35항의 붙임이 맞는지, 그거를 얘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라고 할 거야. 근데 이렇게 연결됐을 때 얘가 틀렸네. 라고 하는 이런 패턴들 맞춤법에서 좋아하니까 꼭 염두에 둘 것. 14번 문제. 하다나 거리다. 이거 앞에서 봤던 거죠. 거기에 이가 붙으면 원형 밝혀 적습니다. 명사파생 접사니까. 그래서 명사로 되면 적으래요. 자, 붙임.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가 아닌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으면 원형 밝혀 적지 않습니다. 앞에서 예시 하나 있었네요. 딱따구리. 딱따구리가 그 예시였던 것 같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 보기에서 우리가 얘를 볼 때는 하다나 거리다를 가지고 얘네들을 다 넣어보라는 얘기예요. 맴하다. 이상하네. 깨끗하다. 되네. 깨끗하다는 말 되고, 곰곰하다. 이상한 것 같고, 홀쭉하다. 홀쭉하다 말 되네. 그쵸? 그럼 이때는 하다가 붙어서 어근을 가지고 있는가? 가능해요. 누가 깨끗하다. 그리고 홀쭉하다. 거기에 전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됐나? 자, 깨끗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명사가 아니죠. 그거는 명사 아니니까 여기에 예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홀쭉이가 될 것 같고, 여기는 뭐가 돼요? 깨끗이가 돼요. 나중에 문제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어근에 전미사 이가 붙어서 된 명사인가? 맴맴, 홀쭉, 곰곰. 자, 이때 이가 붙어서 된 명사인가? 이. 그럼 자, 이는 붙여서 쓰니까 맴맴거리고,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됐네요. 그쵸? 근데 여기 아니요라는 거는 곰곰이는 부사죠. 이건 부사예요. 부사가 된 거고. 답은 2번이네요. 오케이. 자, 여기도 한번 봅시다. 맞춤법에 맞게 쓰인 거,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풀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맞춤법에 쓰인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힘든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너무 잘 맞네. 답은 1번이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 개자가 여러분들 할게요. 이거 틀린 표현이에요. 왜냐면 할게요. 우리 어미의 리을 뒤에는 항상 된소리가 나죠. 그죠? 하다, 어미 리을 뒤에 할게요. 요게 어미예요. 리을개가 어미로서 당연히 얘는 소리가 깨로 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소리대로 쓰는 거 틀린 거죠. 할게, 리을개가 어미로서 원형을 밝혀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게요는 항상 틀린 표현 할게요가 맞아요. 자, 2번은 하던지라고 하는 거는 던지와 든지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던지는 과거를 회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예쁘던지라고 하는 거고, 든지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어미예요. 3번에 어떻게가 원래 기본형이 음, 떠, 개, 해 이 표현을 줄이면 얘는 어떻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소리가 어떻게로 나죠? 어떻게로 날 거예요. 어떻게라고 이렇게 소리가 나다 보니까 이 소리를 좀 더 풀어주면 여기는 히읗이 아니라 어떡해로 소리가 나야 돼요.
어떻게. 자, 이렇게 줄어들 때 히읗이 탈락하면서 애가 빠지고, 그래서 어떻으로만 남고요. 어떻게 해라고 하는 요 말의 표현입니다. 히읗이 잘못된 거예요. 바래는 바라다, 바라가 맞는 표현이에요. 기본형이 바라다죠. 그러면은 기본형 바래, 난 네가 그렇게 하길 바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라,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게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자, 5번에 넉넉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넉넉하지라는 말이 기본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뭐하지, 뭐뭐하지 않게라고 할 때 이 표현에서 준말을 표현할 때 히읗이 다 빠지는 경우가 있고 하가 다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 히읗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앞에 있는 받침을 봐야 되는데 이 받침이 자음으로 끝나면 안울림 소리라고 한다면 자음 중에서도 안울림 소리여야 돼요. 그럴 때는 안울림 소리인 하부터 다 빠져요. 자, 근데 반대로 이 받침이 울림 소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모음, 울림 소리 자음, 예를 들어서 간편하다. 간편하지라고 할 때는 자, 울림 소리가 오기 때문에 이때는 울림 소리 아만 빠져요.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줄어들었을 때 간, 편, 치가 될 거예요. 왜? 히읗과 지읒이 지가 합쳐질 거니까. 근데 이때는 하는 하가 다 빠지니까 넉, 넉, 지 않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준말에 대한 공부. 자, 16번에 또 보면 5항입니다. 5항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습니다. 까닭을 모르는 애 이유를 몰라. 그러면 소리대로죠. 그렇죠? 자,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도 된소리로 적고요. 요 소리 나는 된소리도 된소리로 적으라는 거예요. 모음, 요 소리 다 무슨 소리냐면 울림 소리거든요. 사실 이 울림 소리가 뒤에 있는 안 울림 소리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 소리는 힘을 받아서 된 소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사 소리가 이 울림 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는 이런 음성학적인 원리지 이거는 우리가 음운의 변동에 대해서는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기역 받침 뒤에서 나는 된 소리는 자, 요거 잘 읽어봐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온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그럼 언제는 된소리로 적으라는 얘기예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면 된소리로 적으라는 거예요. 같은 음절, 비슷한 음절은 된소리. 그런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를 적지 않는다까지. 자, 요 받침 뒤에 겹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요런 받침 뒤는 안 울림 소리죠. 예살 소리죠. 예살 소리의 예살 소리는 우리가 된소리 대기라는 걸 알잖아. 이거는. 요 부분에 지금 제가 분홍색으로 치는 요 부분은 이거는 우리가 이유를 알아. 이유 알아요? 왜? 된소리 대기니까. 된소리 대기 중에 몇 번째? 예사소리 더하기 예사소리라고 하는 요 된소리 대기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내용과 연결시켜 주면은 답은 4번입니다. 요 씩씩으로 나는 소리는 씩씩으로 표기해야 되겠고 뭐에 따라서? 비에 따라서 아니죠. 이거는 비에 따라서 씩씩으로 표기해야 될 건 요 부분이 틀렸네요. 씩씩 기억이잖아. 기억이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는 뭐에 따라서? 요 경우에 따라서죠. 시에 따라서지. 같은 음절, 같은 음절이 겹쳐나잖아. 그쵸? 겹쳐날 때는 씩씩으로 표기해야 되겠죠. 요 부분 하나 공부해 주시고 자, 17번 문제. 가의 밑줄 친 부분을 평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큰 형 한자로 있을 뿐이다. 이해해 줄 너뿐이다. 자, 요 부분은 이제 띄어쓰기와 관련된 거네요. 각 단어는 띄었어야 됩니다. 그쵸? 누구만 붙였어요? 조사만 붙였어요. 의존명사도 띄어써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용어 요 공식 하나 알고 있으라고 했어요. 채연 뒤에 조사를 붙여 쓰고 자, 여기 각각 관용어는 용언의 관용사형 그리고 관용사 수관용사도 여기 들어가죠. 채연에는 의존명사
그리고 수사 들어갈 거고 조사는 보조사. 얘네들을 꼭 구분하면서 공부하라고 했고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도 띄었습니다. 체언이니까. 그쵸? 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을 하되 붙였음도 허용합니다. 경우에 따라라고 했네요. 이 경우도 나중에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내게는 키가 큰 형이 있습니다. 자, 이때 큰과 형은요, 키가 크다라고 하는 그 큰이 형을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단어는 띄어 써줘야 돼요. 오케이. 자, 자루라고 하는 거는 이때 자루는 한 띄고 자루죠. 왜? 한이 수관형사. 자루라고 하는 거는 단위를 나타내주는 명사. 그러니까 여기는 띄워줘야 돼요. 자, 요 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의 뿐은 삿을 샀다죠. 기본형 샀다에서 어미 활용된 거고, 뒤를 꾸며주는 거니까 당연히 띄어 써줘야 돼요. 근데 디귿은 봐요. 이해해줄 사람은 너뿐이다. 자, 이때 너는 대명사죠. 자, 대명사는 어디에 들어가요? 체언에 들어가니까 뒤에 조사를 넣어줘서 얘는 붙여준다. 이거 당연히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이해해 줄이라고 하는 거는 띄어 쓰는 게 원칙이에요. 왜? 이해하다와 그리고 주다. 이 단어는 원래 다른 단어잖아요. 근데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긴 해요. 이것도 붙여 쓰는 것은 허용하다. 자, 니은과 디귿 이다는 뿐과 띄어 써야 되겠고 아닙니다. 얘도 조사예요. 뿐도 조사예요. 또는 앞에서는 요 뿐은 다시 볼게요. 요 뿐은 의존명사죠. 의존명사 조사 붙여줘야 되고 너뿐 보조사 조사 뒤에 조사를 연결해서 써줘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띄었으면 안 돼요. 여기가 틀렸네요. 꼭 이거 정리하세요. 자, 18번 문제. 뚜렷이 까닭이 나는 된소리 첫 소리를 처음으로 적는다. 이거는 된소리로 적어주는 걸 소리대로. 왜? 이유를 모르니까. 가끔처럼 두 모음 사이에서도 나고 산뜻하다, 움찔처럼 이런 받침 뒤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자 이런 기역 받침 뒤에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요 말이죠. 아까 우리 봤던 거. 근데 어느 때는 제외하고 음절이 비슷한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 적지 않는다. 왜? 요 내용은 된소리 대기니까. 된소리 대기라는 이유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표기로 반영하지 않아요. 어법에 맞게 적는 거예요. 자, 밑에 형의 헤스칸 어떤 모습이랄까? 그러면 헤스칸이 맞죠? 왜? 두 모음 사이잖아. 두 모음 사이. 1번은 선택지 맞는 거. 자, 2번 짭짤한이라고 했는데 비슷한 발음이 요거를 비슷한 발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짭짤하다, 짭잘하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짭짤한으로 써주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요 파란색 부분을 적용해서. 자, 디귿 부분은 깍두기로 써야 된다. 아니에요. 깍두기가 맞아요. 깍두기예요. 왜냐면 기역과 디귿 소리가 합치면 여기가 뚜가 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쵸? 깍두기로 쓰면 안 됩니다. 답은 3번.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아, 깍두기가 맞구나. 이렇게 외워진다니까. 그치? 원리를 보면.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원리를 알고 공부하면서 외우면 그건 인정. 자, 미음이 나는 소리에 된소리로 발음되니까 듬뿍이라고 써야 됩니다. 왜? 미음 앞에 울림소리가 있어요. 미음에 영향을 받아서 얘가 듬뿍이 되긴 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된소리 되기를 얘기를 하진 않았죠. 자, 미음에 한 단어 이응 비칠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몽땅으로 써야 됩니다. 까닭 없이 이유 부르면은 된소리로 적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자, 19번 문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요 시옷 받침, 사이시옷에 대한 요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면서 공부합시다. 젓가락은 시옷 받침인데 숟가락은 디귿을 쓰냐고 물어요. 그래서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젓가락, 숟가락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달라요. 저와 가락이 합선된 합성어로 요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면은 젓가락, 저 플러스 까락으로 소리가 나서 이때는 뭘 적어줘요? 사이숏을 붙여줘요. 그쵸? 그러면 자, 요런 단어들을 찾으라는 얘기겠네요. 기억에서 그런 단어들을 찾으면 돼요. 단어 두 개가 합쳐지는데 된소리가 나는 거. 맷돌.
혼삭길, 나뭇잎, 나뭇잎, 여기 혼삭길 이렇게 나네요. 그치? 자, 맷돌도 요거 매라는 게 우리가 매통을 의미하는 뭔가 곡식을 갈게 쓰는 게 매라는 거예요. 거기에 돌, 이제 똘로 소리가 나네. 그쵸? 나뭇잎은 사이시옷은 맞지만 요거는 잎, 나뭇잎이라고 하는 니은, 니은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요. 샛노랗다라는 것도 샛노랗다, 여기에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죠. 그러면 기억에 맞는 거는 일단 두 개. 자, 이어서 또 읽어봐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숟가락은 수와 가락이 결합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술이에요. 한 술, 두 술, 야, 밥 한 술만 먹어 할 때 술이에요. 그런데 이 끝소리가 리을인 딴말과 어울릴 때 디귿으로 나는 것을 또 디귿대로 적어주라는 원칙. 그래서 이때는 섣달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눈에 보이죠. 요거는 미다지는 미닫다, 닫다예요. 밀다, 닫다. 기본형 닫다예요. 그리고 이가 결합된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나중에 우리가 국외음화에서도 미, 닷, 이라고 했지만 발음은 미, 다, 지로 나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요. 섣달은 요거는 설에 달. 그런데 리을이 디귿으로 덧나는 경우는 그대로 써줍니다. 왜? 이유를 몰라. 그럼 소리대로 써줘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섣달이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띄어쓰기 문제 나왔고요. 만큼, 대로, 뿐, 이거 되게 이거는 되게 품사가 다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품사가 무엇인지 요 품사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 만큼, 대로, 뿐은 조사로 쓰일 때가 있고요. 의존명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럼 이거는 똑같이 체언일 때 붙여 쓴다. 용언의 관용사일 경우 띄어 쓴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얘기했던 관용어와 띄어쓰기, 체언, 조사의 요 공식에 그대로 넣어서 생각을 해줘야 되죠. 자, 못하다는 부사인 못이 하다를 꾸며서 못하다로 하나로 단어로 합쳐진 거예요. 이거 합성어예요.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못하다는 우리가 합성어로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못 가다 할 때는 띄어줘야 돼요. 못 가다. 이거는 합성어는 아닙니다. 가다를 수식해주는 거니까. 형용사일 때는 그게 정도로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때 형용사로 쓰이는 거고, 동사로 쓸 때는 언제 써요? 이 합성어가 진짜 우리가 두가 안 될 때 못하는 거. 그렇죠? 근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다, 품질이 못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무슨 뜻? 상태나 성질 나타내 주는 거. 자, 그러니까 지금 요 띄어쓰기도 우리가 찾아야 되지만 요 못하다라고 하는 성질도 형용사인지 동사인지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생각보다 어렵죠? 자, 공부를 할 만큼 했으니 성적이 오르겠지? 라고 하는 요 부분, 할 만큼이라고 하네. 이거 띄워주는 거 맞죠? 왜? 공부하다. 기본형, 거기에 용언 활용돼 갖고 꾸며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의존명사인지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 팁. 할 만큼은 했으니, 자, 조사를 한번 넣어보라는 얘기예요. 보조사를 한번 넣어서 말이 되면 의존명사인 게 조금 더 확실해지죠. 그런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 자, 나는 나 대명사네요. 자, 대명사 뒤에는 당연히 조사가 와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붙여 쓰는 거 맞는 얘기. 자, 지금까지 공부 못한 것이 고작 그것뿐이야. 자, 그것뿐이야 할 때 그것은 대명사인데 지시대명사잖아. 그럼 이 대명사는 체언이니까 얘는 당연히 붙여줘야 되겠네. 답은 3번이 잘못됐네요. 뿐이다. 이것도 기본형 이다가 활용되는 거니까 조사와 조사의 결합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배가 고프다 못해 아프다 이때 못해는 못하다 배가 고프다 못해 아주 극에 달아서 아퍼. 자, 예전보다 많이 못하는구나. 너 지금 많이 못하네. 예전보다 많이 못 미치는구나 라고 해서 한 단어로 붙여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